여성 크리스천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 크리스천 여성들을 위한 메시지가 공유됐습니다. 참 좋은 교회 윤문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초대전 아버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구티비의 새 프로그램 다큐 더로드가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 기독교 성지를 직접 방문해 그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곳으로 따라가 봅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7명이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여성 크리스천들을 위한 컨퍼런스 브레이브 러브 위민이 개최됐습니다. 여성사역운동의 일환으로 국제선교단체 예수전도단과 국내 찬양팀 제이어스가 첫 한국 개최를 주도했는데요.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무너진 성관념을 회복하고 여성의 창조 목적을 되새기자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크리스천들이 환영받으며 예배당에 입장합니다. 브레이브 러브 위민 컨퍼런스 현장으로 5일 저녁 서울 장충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부르심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예배는 약 1000명의 성도가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여성 크리스천으로서 사명을 회복하고 싶다며 참가 의의를 밝혔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또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브레이브 러브 위민은 국제선교단체 예수전도단에서 시작한 여성을 위한 사역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동성애 등과 같이 무너진 성적 가치관을 성경이 말하는 창조 원리로 회복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특히 7년 전부터는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남아공, 한국, 네 나라의 여성들을 위한 비전을 품었고 올해 처음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셰넌 선교사는 한국에서 성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컨퍼런스 주제인 부르심의 회복처럼 여성의 창조 목적과 정체성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We really believe that the women of Korea are needed now to carry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to declare simple truths, to mother and to take responsibility for a really broken generation. And so that's why we called it restoring. We want to restore all of these women to their original identity in the Lord. 셰넌 선교사는 또 성관념이 흔들리는 시대에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컨퍼런스를 통해 회복한 한국 여성들이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We've been carrying a word of the Lord as a brave love movement that when this message hit the nation of Korea, that would impact the women and it would literally impact all of the surrounding nations because the women would carry this message.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컨퍼런스는 앞으로 부산과 대전 등 국내 곳곳에서 한국의 여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윤문선 담임 목사 이야기인데요. 20년간 15번에 걸쳐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는 윤문선 작가가 5일 초대전 아버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림 속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빨간색과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작품명은 돌아온 탕자. 윤문선 작가는 하얀색은 하나님 아버지를,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파란색은 인간을 의미한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한 윤 작가는 5일 경기도 파주의 갤러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제로 초대전을 개막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마음속에 너무 많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윤문선 작가는 이번 초대전에서 총 52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윤 작가는 그림을 통해 관람객들이 주님의 용서와 연민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개인 전도를 할 수 있지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윤 작가는 미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미술교사를 지내며 작품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2003년 교회에 마련된 갤러리에서 복음을 주제로 한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20년간 총 15번의 개인전을 열었는데 대학 시절까지 포함하면 그의 작품 활동은 50년에 달합니다. 5년 전 미국을 방문해 작품전을 개최하기도 한 윤 목사는 반응이 좋아 국내의 미랄미술관에서 한 달간 초대전을 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의 롱아일랜드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시회를 했을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시장에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사겠다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겨놓았습니다. 그중에 그분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 전시회를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미랄미술관에 전시회를 초대해서 한 달간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문선 작가의 초대전 아버지의 마음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윤 작가는 더 많은 이들에게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시회를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가 봄 개편을 맞아 준비한 프로그램 다큐 더 로드.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옛 선조들의 믿음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신앙 유적 답사기입니다. 최근 방송된 2회에서는 충남 천안을 방문해 유관순 열사의 믿음의 흔적을 만나봤는데요. 오는 7일에 방송되는 3회에서는 강원도 철원을 방문해 일제시대 속 믿음을 지켜낸 선조들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 교회가 바로 유관순 열사가 잘하고 신앙교육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난달부터 방송을 시작한 구TV 프로그램 다큐 더 로드 믿음의 흔적이 머무는 곳의 한 장면입니다. 다큐 더 로드는 대한민국 기독교 140년의 역사 동안 믿음의 장소들을 직접 찾아가는 국내 기독교 성지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방송된 2회에는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 방문기가 담겼습니다. 구TV 제작진이 찾아간 천안 매봉교회는 1919년 유관순 열사가 병천 아운의 장터에서 3천여 명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일으킨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1901년도에 여기에 세워졌는데 이 천안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죠. 유관순 열사의 작은아버지가 이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유관순도 바로 그때에 예수를 믿은 것 같고 7일 저녁 9시 30분에 방송되는 다큐 더 로드 3회는 강원도 철원의 기독교 성지들을 찾아갑니다. 일제의 핍박과 한국전쟁의 혼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흔적들을 만나봅니다. 저희 교회는 1905년에 세워졌고요. 성도들이 일본의 박해 속에서도 성장을 해서 600명이 넘는 교회가 돼서 강원도에서 최초의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고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아주 뛰어난 그런 교회입니다. PD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국내 기독교 성지들을 소개하는 다큐 더 로드. 성지뿐 아니라 지역의 선한 소식과 그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순교지의 현장감을 극대화시킵니다. 다큐 더 로드는 안동과 서천, 교동 등 다양한 성지의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며 격주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주택 밀집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할 경우 주민과 협의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를 두고 대응 중인 국민주권침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주택 밀집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 73%가 주민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과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를 위해 건축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2.1%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4.9%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단은 서신에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왔다며 한국교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참전 군인과 유공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회장단은 이어 빈부격차와 노사 갈등, 이념 대립 등으로 비롯된 정치권의 분쟁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오직 복음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탈북민과 함께 번역한 누가복음 21세기 존 로스 독자판이 지난달 북한에 반입돼 지하교인들 손에 전해졌다고 30일 밝혔습니다. 1882년 최초의 한국어 번역본 성경인 존 로스 성경이 조선인 몇 명을 통해 중국 선양에서 들여오는 데 성공한 이후 약 140년 만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탈북민과 함께 번역 작업된 존 로스 누가복음이 지난달 지하교인들 손에 전해졌고 그 성도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경 소지가 자유롭지 않던 조선의 상황이 오늘날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21세기 독자판이 북한에서 강력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북교회협의회가 교계 목회자들과의 친선과 단합을 위한 친선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부안실내체육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북지역 16개 노회가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노회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는 6월 1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축구, 족구, 배구, 수족구, 투호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한국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이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여서 화합하고 하나된 그 힘이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익현 부안군수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목회자로부터 비롯된다며 건강한 지역사역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동맹국인 미군도 3만 7천 명이 전사했다며 호국 영웅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치솟은 먹거리 물가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학생, 직장인, 주부 할 것 없이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1인분은 1만 원대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삼겹살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16.1% 뛰었습니다. 서민 음식 대표격인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라면 가격은 1년 전보다 13.1%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치즈, 어묵, 김밥 등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 세부 품목 112개 중 31개는 상승률이 10%를 웃돌았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도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2021년 2월 기준 191곳에 달합니다. 국내 5G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302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알뜰폰으로 5G를 이용하는 경우는 23만 9천 명으로 전월 대비 19,000명 증가했습니다. LTE 가입회 선수는 4,631만 1,000명으로 전월 대비 31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알뜰폰 LTE 가입자 수가 1,269만 2천 명으로 전월 대비 26만 1,000명 늘어난 것이 LTE 가입자 수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사상 처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북한 입장이 이사회에 전달되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이 회원국의 입장과 반응을 담은 것과 마찬가지로 회원국의 우려사항이 IMO 기구에 전달되면 해당 IMO 기관은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직후 IMO가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자 반발해 앞으로는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 내부 손상에 따른 여러 우려에 문제없다를 반복해온 도쿄전력이 원자로 경납용기 내 압력용기를 떠받치는 부분의 손상과 관련해서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일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 같은 내용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규제위는 상황 가정이 불충분하다며 재검토를 희망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상정할 수 있는 지진 등의 규모도 더 높이고 상세한 대처 절차를 검토할 것도 요청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남미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이과수 폭포에서 120kg 이상의 동전이 수거됐다고 브라질 언론이 전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을 나누고 있는 이과수 폭포 중 브라질 쪽 국립공원에서는 현지 시간 5일 국립공원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폭포수에 던져진 동전을 수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몇 시간 만에 120kg 이상의 동전이 수거됐으며 수거가 완전 종료되면 양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폭포에 던져진 많은 양의 동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해되고 니켈 및 구리와 같은 중금속이 방출되며 수질 오염을 유발합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현지 시간 5일 혼합현실 헤드셋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열고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이 헤드셋은 2014년 공개된 애플워치 이후 애플이 9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입니다. 혼합현실은 현실 세계의 3차원 가상물체를 겹친 증강현실을 확장한 개념으로 현실과 가상 간의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애플은 이를 착용형 공간 컴퓨터라고 지칭하며 아이폰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용자는 눈과 손, 음성을 통해 기기를 조작하며 화면의 크기에 제한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 덥겠습니다.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기 때문에 외출 시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까지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1도, 광주 28도, 부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의 국방수장은 미국과 함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강화 등 국방 분야 교류 협력을 다양한 수준에서 진전시키기로 했는데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